작년 한 해를 좀 들러보면 실제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정품률이 예년에 비해서 한 10%에서 한 15% 정도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를 보면 실질적으로 수정 시기에 6월 15일에서 6월 25일 사이에 예전에는 그때가 좀 가물었었는데 장마가 오기 전이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때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우리가 목표했던 저리에다가 수정을 제때 조금 못 시킨 부분들이,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다 보니까 세력이 또 세지고 또 수정이 되긴 됐는데 기온과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저리에다가 수정을 좀 많이 못 시킨 부분이 좀 우리 정품률에서 좀 떨어졌고, 또 후기에 수확기에 가서 이제 또 당도가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도를 올려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또 당도가 좀 늦게 올라가서 수확이 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품률이 좀 많이 떨어졌었다. 그러다 보니까 고생은 했었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좀 떨어진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또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하셔야 되는데 수박은 보시게되면은 저온이 생육 저온이 25도에서 30도, 그 다음에 야간 온도는 16에서 20도, 지온은 20에서 25도입니다. 그래서 주간 온도는 우리가 이제 5월 초에 정식을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데, 야간 온도, 그래서 초기에 이제 5월 1차로 정식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5월, 우리 지역에 보면 5월 15일을 넘어가야 야간 온도가 한 15도 이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식하셨던 분들이 야간의 온도가 떨어질 때 좋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1차로 심으신 분들은 야간 온도를 좀 잡아줄 수 있는 방법들, 비닐을 좀 더 크게 맞춰서 밑에까지 내려준다든가, 이러한 방법들로 해서 야간 온도를 좀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화 수정이 잘 되는 온도는 뭐 20에서 28도, 그 다음에 최저 온도가 13에서 16도. 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최저 온도 그때 수정 시기에 들어가면은 6월 중순이 넘어가기 때문에 크게 저온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온 피해는 12도 이하가 되면 저온 피해를 받고, 고온장애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수정기에 고온을 받게 35도 이상 고온이 되게 되면은 화분 활력이 떨어지죠. 숯꽃의 꽃가루 활력이 떨어져서 수정하는데 조금 더 애로사항이 생긴다. 그래서 나빠도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었을 때 이 수정기의 고온, 이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조금 해결해야 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 요구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광 요구량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작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조가 부족하다. 일조가 부족하게 되면은 암꽃이 감소가 되고, 당도가 저하되고, 과실이 비례가 불량이 된다.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파리 뒷면, 기공에서 빨아들이고, 햇빛의 비대에너지에 의해서 이 포도당을 만들어요. 탄수화물인 포도당을 만들어서 그 포도당이 결론적으로 뿌리도 만들고 줄기도 만들고 이파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꽃도 피우고 과도 비대시켜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근데 햇빛이 부족하게 되면은 광합성 작용이 떨어지고 그 포도당이 많이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증상들이 되는 거죠. 암꽃이 감소가 되고 당도가 저하되고 과실이 비례가 불량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최대한, 오전 햇빛이죠. 아침 햇빛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조건으로 밭 준비를 하실 때도 남북으로 할 것인가 동서로 할 것인가 했었을 때 내 지형에 맞게끔 오전 햇빛을 가장 많이 볼 수 있게끔의 밭 준비, 보랑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분 수정의 생리를 보게 되면 뭐 암꽃하고 수꽃이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손으로 직접 수정도 하고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벌꿀들에 의해서, 꿀벌에 의해서 수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수정 후 3일에서 5일 이내에 배가 발달이 되는데 수정이 되고, 이때 배가 발달이 실패가 되면 낙과가 돼요. 그래서 수정하고 나서 5일 내 관리가 수량을 좌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또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분 흡수 특성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질소 비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초기 생육에 필수하다. 자,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다시 도장이 된다. 과장시 도장이 되고 착과가 불량해진다. 여기 인산은 빠졌지만 인산의 역할은 뿌리 발근을 촉진을 시키고 개화, 꽃 피고 수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또 인산의 비료고, 칼륨은 가리죠. 과실을 비대를 시키고 당도를 올리는데 핵심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부분들을 좀 우리 사장님들이 이 기본적인 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마그네슘은 광합성을 하는 핵심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실 비대기에는 질소보다도 칼륨 요구량이 높다. 그래서 이 가리 요구량이 높았고 이 가리 함량이 많아야 과실 비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의 생리는 수정 후에 35일에서 45일 되면 수확이 하게 되고요. 당 축적은 후반, 비대가 되고 나서 후기에 10일에서 15일 동안 집중적으로 당이 축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박은 수확하고 비후숙성 과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장 중에는 당도가 증가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확하기 전에 당도를 끌어올려 줘야 우리가 원하는 당도를 올릴 수가 있고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박의 생태적 특성을 보게 되면 동굴성이죠. 요즘에 지면에서도 하고 또 위로 유인재배도 합니다. 그래서 마들마다 우리가 아들순이 나오고 아들순 사이에는 또 손자순이 나오고 겨순들, 이게 중요하죠. 우리 사장님들. 요즘에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그 수박 농사에서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결론은 정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적심을 하죠. 적심을 하고 아들순을 뭐 2주를 빼시는 분도 있고 새순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은 수정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순 정리를, 곁순 정리를 얼마만큼 일이 안 밀리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정품률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일이 밀립니다. 또 수박이 크는 속도가 빨라지고 밀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수정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아주게 되면은 수정이 규칙적으로 되지 않고 하다 보면은 정품률을 만드는데 좀 떨어지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요 순 정리를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외국인들 데려다가도 하고 우리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순 정리의 양이 있어요. 잘 하시는 분들은 뭐 2,000주까지도 우리가 보통 잡기도 하는데, 못 하신 분들은 1,000주 정도, 1,500주 정도 순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내가 평수 대비 추수를 심게 되죠. 그러면 내가 인부를 얼마만큼 내가 확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순 작업을 할 수 있는 양이 못 하시는 분들은 한 1,500주 잡아주시면 되고, 잘 하시는 분들은 한 1,800주에서 2,000주까지 잡더라.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한 2,000주씩 잡고 사람을 확보하게 되면은 일이 밀리더라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능숙하고 일을 잘하는 애들 데리고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사람을, 인부를 책정을 하실 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양, 초보자냐 아니면은 좀 경험자냐에 따라서 인원을 확보를 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 가장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정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토양 적응성은 배수가 잘 되면 사질양토. 그래서 배수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토양의 pH는 6.0에서 6.8이다. 과습 시에는 뿌리에 호흡장애가 오고 역병이라든가 동굴마루병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뿌리는 주군이 토양 조건이 좋으면은 깊이도
1m에서 1.5m까지 내려가는 심근성 작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양옆으로는 1.5m가 뻗습니다. 1.5m가. 그래서 굉장히 뿌리가 깊게 내려가고 양쪽으로 많이 뻗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뿌리를 깊게 못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깊게 못 내리는 경우, 투둑이 낮다든가 아니면은 연작을 했다든가, 아니면 물을 너무 위에서 너무 많이 줬다든가 하게 되면은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가서 초기에 생육할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수분이 적은 뿌리로도 위에 지상부를 키우기 때문에. 근데 수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과가 비대가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정식을 해놓고 뿌리를 내가 얼마만큼 깊게 뻗고 양쪽으로 뿌리를 얼마나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과를 내가 쉽게 키우느냐 아니면은 어렵게 키우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후반에 가서 시드름병이 많이 와요. 시드름병. 급성 시드름병이 오죠. 그런 분들 보면은 물론 연작이라든가 땅에서의 시드름균, 후사름균에 의해서도 시드름병이 오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은 초기에 뿌리가 심근성 작물인데도 불구하고도 깊게까지 못 뻗고 위에만 분포가 되는 이러한 관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후에 가서 비대에 영양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드름증이 온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청근화를 만들어서 후기에 시드름병이 많이 발병이 된다. 그 다음에 수분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다. 그 다음에 급수가 불거냐면 열과라든가 공동과가 많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